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사주 보러 가면 제가 남편 복도 있고 자식 복도 있다고 그랬다더군요. 그런데 그 사주쟁이가 영 틀린 말을 한 것 같아요. 남편 복, 자식 복은커녕 뒤통수만 맞고 사네요. 20대에 첫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신혼생활 했었습니다. 1년을 정말 꿀같이 지냈었죠.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 후 저는 이런 운명인가 보다 하고 재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10년 넘게 살다가 회사 거래처에서 남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이혼을 하고 딸아이 한 명을 혼자 키운 50대 돌싱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매너 좋고 다정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었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걸리는 점이 많았네요. 저는 괜찮은데 그 사람이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완전히 혼자가 된 입장이지만 그 사람은 전처가 있고 전처 사이에 아이도 있고 그 아이는 20살이었어요. 저와 결혼하면 제가 아이와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제 자식도 아닌데 자신이 없었죠. 전처 이야기를 물어보니 남자친구는 완전히 학을 떼면서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완전히 미쳤어. 아이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지.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해서 나도 회사 그만두고 우리 가족 모두 몇 년간 그 여자 돌보는데 집중했는데 가족들이 며칠 신경 못 쓴 사이에 아이를 거의 굶겨 죽일 뻔했어. 내가 출근하면 아이 밥도 안 주고 아이랑 같이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결국 이혼해버렸지. 그래서 아이도 내가 키웠던 거야. 그런 사정을 들으니 남자친구 쪽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산후 우울증 걸린 아내와 딸아이를 케어했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안쓰럽더군요. 그 사람은 이혼은 했지만 딸아이와 사는 지금에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전 아내와는 처음보다 잘 맞진 않았었다고 하더군요. 성격 차이가 심했다고요. 남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당차게 사는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더군요. 남편 소개로 아이를 만난 적도 있는데 얌전하고 예쁜 아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이혼하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예의도 너무 바르고 저도 아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맞는 것인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아이를 만나고 나서는 저런 아이라면 제가 잘한다면 시집 보낼 때까지 새 가족 알콩달콩 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만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결혼 이야기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시댁에선 서로 한 번씩 경험 있는 거 더 미룰 게 뭐 있냐는 식이었죠. 결혼해서 적응하고 잘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시댁 쪽 생각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좀 망설이는 눈치셨어요. 물론 제가 사별을 한번 했지만 아이도 없는데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다 컸다지만 데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면서 걱정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을 열심히 설득시켰죠. 남편도 믿을만 하고 시댁 어른들도 저에게 잘해주시고 딸아이도 착하니 제가 잘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국 제게 지시고 말았죠. 둘 다 두 번째 결혼인지라 가족들만 불러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남편 집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남자 혼자 살았던 티가 나더라고요. 오시며 집안 살림들이 다 낡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집에서 새로 혼수를 싹 해주고 제가 열심히 쓸고 닦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결혼하면서 일은 관두게 되었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꽤 되기도 하고 남편이 충분하지 않겠냐며 일도 힘들 텐데 그만두라며 저를 배려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짐을 싸가지고 들어갔을 때 아이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가 낯설었지만 한편으론 그동안 엄마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네요. 아이랑 잘 지내보자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애보다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로가 이해하면서 지내면 잘 지낼 수 있겠다고 그때까진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지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이는 아침과 밤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아침에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엄마라고도 잘 부르고 아주 예의 바른 아이였죠. 그러나 남편이 없는 오후와 밤에는 완전 딴얼굴이었어요. 제가 갖다 준 간식들을 휴지통에 버린 것이 몇 번이나 되었죠. 아이가 대학에 다녀서 오후쯤 집에 오곤 했는데 제가 갔다 오는 아이에게 인사를 하면 아이는 쌩하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시집살이도 이보다 고되진 않겠더라고요. 그건 어디에라도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어린애가 그런다고 알리자니 고자질하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은 피가 섞인 가족인데 제 말 믿어줄까 싶었죠. 아이의 열리지 않는 마음에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다 큰 아이와 같이 사는 거 어려울 거라던 저희 친정엄마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서야 알겠더군요. 아이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아이 없는 시간에 뜨개질을 하여 털실모자를 짜봤습니다. 비록 부족한 솜씨지만 아이 머리에 맞춰 완성을 해서 살며시 아이 책상에 두었죠. 제가 계속 노력하면 아이 마음이 돌려지리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 것인데 며칠 후 방을 정리해 주는데 휴지통에서 가위로 갈갈이 찢겨진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 보란듯이 둔 노트도 발견했네요. 그 여자는 마녀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 눈에는 제가 자기 엄마와 아빠를 갈라놓은 방해물로 보이는 것 같더군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집에서 아이와 잘 살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보는 아이의 모습만 보고는 저와 아이가 잘 지낸다면서 아이에게 칭찬을 하고 저에게도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아이에게 잘해줘서 고맙다면서 선물도 사다주고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 남편에게 차마 아이 때문에 괴롭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가 신경전하고 있는 걸 알면 남편은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서 꾹꾹 참았습니다. 아이는 가끔 제 엄마를 만나면서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엄마를 보러 간다고 할 때도 별 다르게 간섭을 안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이해해 주어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둘이 장을 보고 오는데 딸이 웬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딱 봐도 친밀해 보이는 것이 저 사람이 남편의 전 부인이라는 것을 바로 알겠더군요. 남편은 인상을 찡그리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저희를 본 것 같더라고요. 전 부인이 저를 빤히 보고 있는데 무어라 말도 못하고 얼굴만 슬쩍 보고 집으로 피하듯 왔네요. 남편은 아이는 전 부인을 엄마니까 만나지만 자신은 절대 상관이 없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전 부인 있는 거 알고 시작한 관계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쓴 웃음으로 넘겼었죠. 넷이 마주쳤던 그날 이후 아이의 생트집은 더욱 심해졌네요. 남편 없을 때 밥을 해서 저녁을 주었는데 짜다면서 바로 싱크대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찌개가 버려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고 지내던 인내심도 터져버렸습니다. 아이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는 지지 않고 저한테 마구 쏘아 붙이더군요. 저기요, 이걸 먹으라고 한 거예요? 소금만 들이부어서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먹으란 거예요? 아줌마 입맛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님 나한테 일부러 골탕 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저는 덜덜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네가 왜 날 싫어하는지는 알지만 음식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먹으라고 정성되어서 한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아빠한테도 그동안 일들 전부 다 말할 수밖에 없어. 아이는 그 순간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마구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더군요.
갑작스러운 일격에 저는 아이한테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20살짜리 아이가 난리를 치는데 제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군요. 한참 멍하게 있다가 아이가 던진 휴지마리에 머리를 맞고 정신이 들어 아이 손을 탁 잡았죠. 그리고 서로 얼마간 몸싸움을 했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아이는 남편을 본 순간 주저앉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더군요. 남편은 난장판이 된 집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저희를 다그쳤어요. 아이는 엉엉 울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국이 짜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 버리고 저를 혼내셨어요. 저는 그냥 너무 짜서 먹을 수 없어서 그런 건데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러면서 비극의 주인공처럼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겨진 건 벙찐 저와 화가 난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아이 말이 사실이냐며 저한테 해명하라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동안 아이의 만행들을 모두 남편에게 말했죠.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무시들, 제가 준 모자를 갈기갈기 잘라버렸던 일, 저 보란 듯 써놓았던 쪽지들, 오늘 일까지 전부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혼란스러운 것 같았어요. 자신의 착한 딸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말을 믿지 않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그러더군요. 제가 증거를 남겨두진 않았었죠. 가족 간에 무슨 증거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없다고 솔직히 말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더군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서로 오해가 있었을 거야. 우리 연지가 20살이지만 아직 애야. 당신한테 조금 실수하더라도 당신이 좀 이해를 해줘. 어쨌든 당신이 연지 엄마잖아.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지금 연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정말 모르겠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이 전부 다 내 오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 아프다, 그만하자. 남편은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던 거죠. 남편은 말만 중립이지 딸의 편 같았습니다. 그날 아이가 늦게 오자 찾으러 나간다면서 허겁지겁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아이와 다정하게 들어오는데 참 어이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만신창인 건 모르고요. 어쩌면 이 집에 제가 끼어들 틈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노골적으로 저를 덕대시하고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더군요. 남편을 따로 불러 방에서 우는 소리를 내는 것도 여러 번 들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목표는 저를 내쫓는 것 같았어요. 나갈 순 있지만 이대로는 아니다 싶었죠. 저도 제 억울함을 밝혀야겠다 싶었어요. 아이가 저를 괴롭힌 증거들을 모두 모아 남편에게 보여줬었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당신 이걸 다 모은 거야? 우리 연지가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당신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아이 흠을 들춰내려고 할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아니잖아. 그 순간 저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모두가 행복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아이 바람대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퇴장해줬죠. 남편은 제가 물러난다니 잡지도 않더군요. 딸아이는 티가 나게 좋아했고요. 그렇게 상처 뿌리던 결혼이 끝났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2번이나 실패했는데 또 결혼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돈이나 벌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그런 재미로 살았었네요. 어느 날 부모님의 동창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부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부의를 전하고 나오려는데 글쎄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싹 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제 전 남편과 전 남편의 아내 그리고 딸아이였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쪽은 제 얼굴을 본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장례식장 한켠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나간 후 전 부인과 재결합을 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관계로 여기를 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숨을 죽여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할머님, 어머님,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딸아이는 상주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마치 가족처럼 장례식장 일을 돕더라고요. 저는 의아해서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곧 그들의 관계가 밝혀졌죠. 딸아이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예정이더군요. 아, 이렇게 싹싹하고 씩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 집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 전남편과 아내는 사돈될 집이기에 같이 인사를 온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오랜만에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딸까지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하고 있더군요. 그 일 제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안에 며느리 될 아이가 그 사람 딸인데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놀라면서 당장 친구분께 전화를 걸어 제가 겪었던 일들, 그 집안의 복잡한 속내, 딸아이가 저를 내치려 했던 악행들 모두 다 얘기했어요. 그 집에서는 그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더군요.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세상에. 우리는 그저 아들이 좋다니까 시키려는 거였는데 절대 안 되겠어. 그런 아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우리 집에 어떻게 되겠어? 그 집에서는 당장 파혼 절차를 밟겠다고 난리가 났고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더라고요.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가나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누가 두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등장한 사람들은 바로 전 남편과 그의 전 아내 그리고 딸아이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더군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어렸어요. 상처드린 건 알지만 저 그 남자 없으면 못 살아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해 주셔서 오해였다고 잘못 알았다고 그렇게만 말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도 겪었는데 남 파혼이 대수인가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죽어도 못 잊어. 너 그렇게 살면서 벌 안 받을 줄 알았지? 다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다른 말 할 생각 없으니 빨리 나가. 저희 부모님께서도 호통치시고 무릎 꿇고 비는 전 남편과 그의 아내, 딸을 내쫓으셨어요. 결국 그 결혼은 완전히 파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상처받은 딸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듬어주고 싶었고요. 하지만 그 투정이 도가 넘으니 인성 문제인 것 같네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를 괴롭힐 땐 어떤 미래가 닥칠지 생각 못했겠죠. 그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지만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사 자기가 한 짓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건가 봅니다. 다시 혼자가 된 지금 저도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 인생 더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기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